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설창 틈으로 본 세상. 내가 그 대학을 처음으로 구경한 것은 일본 동경에서다. 23살에 거기를 갔는데 그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났으면서도 나는 피난 한번 해보는 일 없이 밥 한번 굶고 한번 헐벗어본 일 없는 양상으로 지내왔다. 그대로 갔다면 나야말로 인생이 뭔지 모르고 헛살고 갔을 것이다. 하늘 무서운 말로 나도 믿음에 좀 감격이 있기 위해 어려움을 당해보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다. 외아들인 우리 아버지의 맏아들로 난 나는 사방에서 귀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뜻은 아주 약해 지금도 내가 나 자신을 알지만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다. 20이 넘도록 온 길은 마냐한 들판길 같은 것이었다. 거기다가 어리석게도 만국 시절에 남의 선생이 되게 된 운명의 나이므로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든지 주제넘은 양상의 생각을 노하시어 봐라 하고 그랬는지 그 해에 유명한 동경대진제가 있었다. 대학을 하겠는지 사범을 하겠는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고 화씨백도의 더위 속에서 참혹한 수험생의 생활로 1923년 여름을 다 보낸 9월 초하룻날 정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동양 제일이라던 대도시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겸하여 불이 일어나 하룻밤 사이에 그 3분의 2가 타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흔들리는 것은 땅이 아니고 타버린 것은 동경이 아니었다. 내 세계가 온통 흔들리고 타버렸다. 불길이 하늘에 닿은 화염 지옥 속에 앉아 시노바주 노이케가에서 벌벌 떨며 세우는 하룻밤 동안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나라도 민족도 문명도 도덕도 다 깍대기요. 어느 순간에 미친 불길에 한번 핥음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내 가슴 안에는 저 밖의 불보다 더 무서운 불이 붙고 있었다. 그래도 이튿날 날이 밝아오면 사란노란 생각이 났고 또 이 사바 세계로 돌아온다. 그래서 되느냐 하는 듯 새막이 열린다. 저녁 때 밥을 지어 먹으려고 친구와 둘이 나가 찬거리를 사가지고 큰 길에서 골목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군중이 와 하고 달려와 우리들을 둘러싸더니 이게 진짜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 대창, 쇠뭉치가 들려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 수 없었다. 혀가 딱 말라 입천장에 붙는 순간 순사가 오더니 군중을 해쳤다. 그는 평소에 내가 그리 드나드는 것을 늘 알았을 것이었다. 군중이 슬며슬며 헤쳐간 후 나는 본시 마음이 약한 물건이라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같이 나갔던 친구는 좀 똑똑한 사람이므로 순사에게 질문을 했다. 왜 군중을 유야무야 보내고 마느냐고. 순사는 왈칵 성을 내더니 그렇게 알고 싶거든 가자 하고 끌었다. 나도 따라 나섰다. 순사는 처음에는 나더러는 돌아가라 하더니 나도 같이 간다 하니 갈 테면 가자고 둘을 같이 데리고 갔다. 간즉 난생 처음 보는 경찰서란 곳이었다. 옷을 다 벗기고는 내복만 남기고 살창 속에 넣어버렸다. 한 평남짓한 방에 사람을 얼마나 잡아 넣었는지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다. 그게 모두 조센진이고 그 밖에 중국 사람이 한둘, 일본 사람이 하나였으나 그들은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잘못 잡혀온 것이었다. 거기 들어가서야 비로소 한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약을 치고 불을 놓았다 하여 잡아 가둔다는 것이다. 아까 군중이 이게 진짜다 했던 그 뜻을 그제서야 알았다.
뒷창으로는 어제부터 붙은 불이 아직도 붙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이 여기까지 오면 이 문을 열어줄까? 생각하니 어제 본 세계가 또 천당이었다. 밤이 새도록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강도하던 놈, 강간하던 놈, 어떤 놈은 끌어오고 어떤 놈은 모가지를 메우고. 우리는 담당 형사가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나왔으나 나와서 들으니 그 일은 이른바 정치한다는 놈들이 이런 때에 공산주의자가 혁명을 일으킬까 걱정하여 민심을 모으는 한 수단으로서 만들어낸 소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학살을 당한 우리 동포가 여러 천명이었다. 이때는 나는 유치장이란 곳을 하루 잠깐 구경했을 뿐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자유가 무언지, 정치란 어떤 것인지를 그 전 어디서보다도 그 후 어느 책에서보다도 더 깊이 배웠다. 평소에 보는 일본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내가 있던 집주인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인 줄도 모르고 당신네 나라는 어디요? 거기서도 양복을 입소? 하고 묻는 형편이었다. 그렇던 사람들이 그렇게 험악해지는 것은 웬일일까? 순전히 정치가의 책임이다. 민중아, 너처럼 착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역사에 있은 일에 정치한다는 놈들이 갖은 죄악을 다하고는 국민이란 이름 아래 너의 등에 다 떠넘겼지. 그러고는 깜빡 속아 아무 터무니도 없는 이웃끼리 공연히 서로 죽이고 싸웠지. 이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다 하지만 거짓말이다. 일본에 있던 제국주의 정치가들이 그들이 민족을 속여서 한 일이지. 일본 민중이 우리 민중과 원수질 까닭이 없다. 일본의 제국주의자가 능히 우리나라를 침노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같은 제국주의자가 끌어들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민중에 섞여 살아보고 그 전고에 없는 큰 재난을 같이 겪어본 나로서는 일본 민중을 미워하고 의심할 아무 거리도 없다. 민중은 어디서나 같은 단순한 인간들이다. 미운 것은 민중이 아니고 그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지배주의자, 폭력주의자들이다. 옥 속에서 쓴맛 겪으니 뜻은 굳어진다. 두 번째는 정말 입학을 한 셈인데 그것은 오산학교에 있는 동안에 됐다. 내 집에 있던 두 젊은이가 여름방학 동안 좌익 운동자들과 함께 모여 독서회 했던 것이 발각되어 나를 그 주모자로 인정하고 평안북도 경찰부에서 잡아다가 정주경찰서에 넘겼다. 그 해는 1930년 남강 선생님은 5월에 돌아가시고 여름에 나는 서울에 있는 김규신 형과 같이 독일어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올라와서 정릉리에 새로 지은 집에서 두 주일을 지내고 새 학기를 위해 집으로 내려간 그날이었다. 고음역에 내리니 기다리던 강아지가 마중 나와 꼬리를 치는 듯 선생님, 무슨 물을 말씀이 좀 있는데 잠깐 서로 갑시다 하는 것이었다. 천만 꿈밖이지만 내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짚히는 것이 없으니 태연한 마음으로 갔다. 갔더니 웬걸 한 주일을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나와서 들으니 신문에다는 ML당 관계자를 잡았다고 대서특필로 냈더라는 것이다. 그 한 주일에 유치장이 어떤 것임을 비로소 그 풍속과 맛을 알아서 이것이 훗날에 퍽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1940년 평양 시외 송산리에 농사학원을 경영하러 나갔다가 그 여름에 설립자인 김두혁 형이 동경에서 검거되어 그를 중심으로 하는 개우회 사건이 일어나자 나도 거기 관련되어 평양 대동경찰서에 들어가 1년을 있게 된 것이다. 내가 조금 주의하지 못한 탓으로 버리노라 한 편지가 휴지 속에 있다 발각되어 젊은이 5을 잡아넣어 수년씩 징역을 시키게 된 것은 지금도 그 마음의 아픔을 잊을 길이 없다. 그들은 다 나라를 바로잡아보자고 비밀결사를 만들었다가 그리 된 것인데 지금 그들은 다 어디 있는지. 경찰에서 찾는데 안이 갈 수도 없고 아버지는 그때 위암으로 임종이 가까워 옥호동 약수에 계셨는데 겨우 하룻밤을 모시면서 이제 가면 땅 위에선 다시 뵙지 못할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발길을 돌리던 생각. 행여 다시 나와 임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도 허락이 아니 되어 종시 영원한 죄인이 된 소식을 그 안에서 들었을 때에 천지가 아득하던 생각. 그 후에 나와서 들으니 마지막에 무슨 남겨놓을 말이 없는가 묻는 말에 아버지는 나야 뭐 했다는 것이다. 가시는 당신이야 별 미련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는 어버이 마음이었다. 서울서 김교신, 송두용 두 형이 내려와 상제 노릇을 한 것은 이때였다. 그때에 지낸 가지가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당장 기억에 새롭게 잊히지 않는 것은 한 방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어떤 늙은이에게서 들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시다. 그는 내게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기나 했던 것처럼 생각된다. 옥 속에 쓰고 신맛 겪으니 뜻은 비로소 굳어진다. 사내가 옥같이 부서질지언정 기와장처럼 옹글기 바라겠나. 우리 집 지켜오는 법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자손 위해 좋은 논밭 사줄 줄 모른다고 하여라. 그러고 나서 집에 와보니 앞길이 막막했다. 아버지는 이젠 아니 계시지. 지금까지 나이 40이 넘도록 집일에 관하여는 아무 걱정을 모르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한 집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첫째로 재산 상속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참에서 보면 아니할 거라 생각도 됐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도 있고 해서 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몇십 명 가족이 별 어려움 모르고 살던 커다란 살림을 꾸려야지. 배운 것은 교사질밖에 없는데 앞으로 학교에는 다시 갈 마음 없지. 또 갈 수도 없었다. 일본 사람의 사상적인 압박이 나날이 심해갔기 때문이다. 7, 8 정도 되는 땅을 다뤄야 하는데 농사는 마음으로 좋아만 하지 실제로 기술은 없다. 세상과 어울릴 줄 모르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전에 교원 생활이란 복잡한 사회의 비교적 좁은 한 면에만 접촉하는 단순한 살림이었다. 이제는 호주 노릇을 하고 동리의 동민, 면의 유력자 노릇을 해야지. 아버지가 하던 학교일, 교회 일을 관계해야지. 나는 판무식쟁이임을 새삼 느꼈다. 아버지가 하던 한의 노릇이라도 할까? 남겨놓은 의서를 뒤적거려 보기도 했다. 방황이요, 더듬음이었다. 최근 아직 400리 밖 평양 송산리에서 먼지 속에서 혼자 울고 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길조차 없었다. 그러고 있는 동안 1년이 가고 1942년 여름에 성서조선 사건이 일어나 또 서울로 붙들려 오게 되었다. 아무도 아는 채 하지도 않는, 그러나 속으론 모두 놀라 저 사람 또 저렇게 되누나 하는 줄을 내 마음에도 아는, 용암포 길거리를 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바라본 때의 5월 초승 포플러에 새로 돋아나는 연초록색 잎새가 바람에 반들거리던 모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주 때는 아무 건이 없으니 마음이 든든했고 평양 때는 내 부주의로 몇 사람이 가누나 하는 생각에 괴로웠고 이번 사건은 아무것도 없건만 평상의 사상을 밉게 보아 마구 죄를 만들어 씌우자는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싸우냐가 문제였다. 서대문 경찰서 앞을 지나노라면 아직도 두 사람이 그 안에 담벽을 사이에 두고 앉은 듯한 느낌이 있다. 그때 유달령 교수도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시원도 했다. 머리 아픈 세간살림 문제가 다 없어졌다. 형사와는 몇 번 경험이 있으니 그 싸워가는 것쯤은 그리 문제 아니었다. 형사란 결코 공공한 법의 정신, 나라 사회의 질서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통할 점이 하나도 없다. 어떤 때는 냉정한 듯도 하고 어떤 때는 동정을 해주는 듯도 하고 담배 때 빵 조각쯤 내놓는 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쥐를 잡아다 놓은 고양이의 심리가 있다.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 형사와 턱 마주 앉으면 인정도 도리도 다 없고
저와 나와는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양극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비위를 맞추어서 일을 쉽게 만들어 보려는 따위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비위를 거스려야 매를 맞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매를 맞아서는 여간해서 죽는 것 아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내 지킬 것인 다음에는 터럭만한 것이라도 지켜야지. 일단 그것을 내놓으면 그 다음은 다시 찾을 길이 없다. 고집이란 말을 들어도 경위로 따짐을 당해도 잡아댈 것은 딱 잡아떼야 한다. 내가 언제나 저보다 위에 서야 한다. 마음에 가라앉음으로, 심리를 더듬음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리로 저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형사에게 동정은 털끝만큼도 없는 법이다. 저는 나를 먹으려다 못 먹으면 그저 아까운 것을 놓쳤다 하는 정도가 아니다. 나를 죄로 만들지 못하면 저에겐 손해가 난다. 그들은 나와 이해싸움이다. 절대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더러 독립운동했다는 것이다. 그래, 그 전에 다 검열맡아 냈던 글을 이제 와서 새삼스러이 트집을 잡는 것이다. 독립운동이란 물론 독립운동이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집에서 일을 하거나 다 독립운동이지. 그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어느 의미론 네 했습니다 하고 지우는 대로 고분고분 5년이건 10년이건 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저의 독립운동이란 말과 내 독립운동이란 말의 뜻이 다르다. 그것을 뻔히 알고 그놈에게 속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자니 싸움이었다. 나중엔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온다. 묻기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음 죄라지? 그렇다. 그럼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니? 이렇게 물은 뒤에는 만일 그렇다.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하면 그러면 천왕폐하는 믿지 않는데 망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여 걸고 넘어가려는 흉계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뻔히 아는 내가 알고도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 대답하기를 성경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들어있다. 믿음을 가르칠 때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사람을 하나 빼지 않고 다 구원한다는 약속이 있다 했다. 그러니 그 형사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런 협잡 종교가 어디 있느냐? 협잡이 아니지, 탄력이지. 내가 만일 14만 4천을 믿는 따위 변통 모르는 신앙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바가지를 쓰고야 말았을 것이었다. 이때는 예심회까지 갔으니 이제 대학 예과를 한 셈이었다. 졸업까지를 꼭 하는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1년 후에 나오게 되었다. 나와 보니 세상은 바짝 어려워졌다.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바람에 강산이 바싹 마르고 사람은 기름틀에 깻묵처럼 눌렸다. 이젠 농사다. 김규신 형이 흥남을 가보자고 천리길을 턱턱 찾아왔으나 나는 갈 마음이 없었다. 그래 이젠 아주 농사하기로 풀 아래 머리를 들이밀기로 했다. 두루마기를 입고 차를 타고 영어책을 들고 보다가 이동경찰에 붙들려 신의주까지 갔다가 간신히 나왔다. 수염을 기르자. 미투리를 신자. 하루는 머리를 깎으러 용암포에 나갔다 오노라니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슬쩍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아무개 아니냐고 일본말로 묻는다. 그래 그렇다고 하니 그놈이 웃으며 도무지 촌할아버지 같구만 그래. 그럼 촌할아버지가 촌할아버지 같지 않고 어째? 그것은 담당 형사였다. 우리 집을 찾아오다가 그리 된 것이었다. 오늘 이 수염은 그렇게 되어서 달려있는 수염이다. 이태를 농사를 하는 동안에 해방이 왔다. 내 나설 자리가 아닌 줄을 모른 것도 아니건만 자치회의를 나섰다가 신의주회까지 가서 도 정치에 어림도 없이 참여를 했고 그랬다가 학생 사건이 나서 해방 후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옥엘 또 가게 되었다. 남들이 저 사람은 팔자에 타고난 감옥이라 했다나? 팔자에 탄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가지 재주만 있는 사람은 일본 시대에는 일본식으로, 공산 시대엔 소련식으로, 그러나 또 미국 만나면 미국식으로 잘 살지 않더냐? 소련 군인의 따발총 밑에 50일 갇혔다 나왔다. 넘어야 할 38선이 있으므로 수염은 두었다가 그때에 깎으려 했는데
정작 넘을 때는 그럴 새도 없이 넘어 이 수염은 3대 역임의 수염이 돼버렸다. 언제 이화대학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기에 모양내는 것을 좀 시비했더니 누가 후에 일러주는데 어느 학생이 저는 수염을 왜 길렀나 하더라나. 지난해 8월엔 또 놔버린 지 오랜 대학과정 잊을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어 20일 동안 서울 형무소에서 복습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금줄 친 사람이 감방 앞을 지나다가 또 공연히 이 수염을 가지고 시비를 했다. 운명의 수염인가. 이제 또 언제 가서 남은 과정을 정말 치르고 졸업생이 되겠는지, 이렇게 중도 퇴학생으로만 그치겠는지 모르나 이제 대체는 짐작을 하게 됐다. 이날까지 이 꼴로나마 걸어오는 데는 그래도 거기서 배운 것이 힘이 되는 것이 많다. 요즘 젊은이들 순경만 보면 그저 겁을 내는데 그 겁 조금도 나지 않는 것도 그 덕택. 밥맛을 참으로 좀 안 것도 거기서. 사람 맛을 좀 안 것도 거기서. 세상을 뒤집어 볼 줄 안 것도 거기서다. 밥이 맛있는 밥, 맛없는 밥이 따로 있지 않다. 어떤 사람도 거기를 들어가 한 달만 있으면 깡보리밥이 이렇게 꿀맛인 줄은 미처 몰랐다 한다. 보리 속에 꿀이 들어있는 것을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던가. 이젠 집에 가면 아내 보고 잘한다 잘못한다 소리 아니해야겠는데. 그것은 거기 들어와서는 저마다 하는 소리다. 부부 화목의 길이 여기 있다. 거기를 가면 미운 사람은 다 없단다. 오직 형사 하나만 밉다지. 그저 시설이 잘 되길 바라고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바란다. 이런 대학이 사회에 어디 있나. 거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없다. 강도를 하고 들어왔노라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았는데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없고, 제 아내를 가위로 25곳 찔러 죽이고 왔노라는 사람과도 얼마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좋은 사내는 없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놈도 사흘만 되면 쓰리꾼 아이들과 밥그릇을 다투고, 신사라던 사람도 간수의 호의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비겁하기가 짝이 없다. 바깥 사회의 질서는 거기 들어오면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린다. 그 인생의 찌꺼기라는 것이 모여든 그 안에 서로 의리는 여전히 있고 양심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로써 보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바탕이 변하는 것은 아니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는 사람도 그 속의 바탕은 흙 속의 진주처럼 여전히 살아있다. 그 바탕은 결코 상벌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배움, 한배움. 유영모 선생님이 대학 처음에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 선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셨다. 한 배움 길은 밝은 소갈 밝힘에 있으며 씨알 어뱀에 있으며 된데 머무름에 있느니라. 대학은 한 배움이다. 한은 하나란 말이요 또 크다는 말이다. 삼국시대 벼슬 이름에 대각간이란 것의 간, 성길사한의 한, 그것은 다 우리나라 이름의 한과 한 가지로 이 한이다. 대학은 큰 것을 배움이요 하나를 배움이다. 참 큰 것은 하나일 것이요 하나란 하나 둘의 하나가 아니다. 그 이상,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다. 이른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참이다. 또 한 배움은 한 배움으로 쓸 수도 있다. 대학은 한 배움이다. 한 배란 한문으로 태백이다. 백두산을 한 배묘, 단군 할아버지를 한 배님이라 한다. 한 배는 조상이다. 움은 운다는 말의 명사다. 대학은 한 배를 움이다. 생명의 근원을 움이다. 운다는 것은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이 나타내는 것 같이 속뜻의 나타남, 드러남이다. 한 배 움은 조상의 뜻대로 함, 하나님의 뜻대로 함이다. 우리 결에는 한 사람이다. 우리는 큰 사람을 목적하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인격, 언제나 누가 말하나 아는 그의 군자를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동쪽에 군자 나라가 있다 한 것은 그래 한 소리인가? 성경에서 하면 그리스도, 인도교에서 하면 아트만 혹은 크리슈나 그것이다. 이 우주에는 사람이 여럿 있는 것 아니다. 만물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꼴뿐이요 그 참은 한 인격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한 사람, 그이 곧 그리스도뿐이다. 모든 사람, 여러 사람, 맨은 그 한 사람, 더 원, 더 맨에 나타남뿐이다. 사람의 습작품이 사람들이다. 유교에서 이것은 대인이라 했다. 대학은 대인의 학이라 했는데 그 대인이란 나이 많은 몸이 큰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 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란 말이다. 주역에 큰 사람이란 하늘 땅으로 더불어 그 소가를 같이 하며 해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같이 하며 귀신으로 더불어 그 좋고 언짢음을 같이 한다. 한 것이 곧 이것이다. 맹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다. 큰 사람은 발가숭이 그 마음을 일치하느니라.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큰 사람은 저를 바르게 하여 물건이 바르게 되느니라. 발가숭이 마음, 난대로 있는 마음, 이 세상 살림하는 동안에 잘못되지 않은 마음, 그것이 곧 덕, 소갈이다. 그 소갈, 그 근본 마음자리를 찾아 기르면 그것은 곧 우주에 통하는 힘이요 해, 달을 뚫는 밝음이요 베고 베지 않는 모든 생명의 운동이 다 거기 있단 말이다. 그래서 장자는 큰 사람은 성인도 못 견딘다 라고 한 것이다. 대학의 목적은 그런 인격, 마음의 그런 자리를 찾아 기름이다. 그 목표를 가르쳐 도, 곧 길이라 한다. 길은 공도, 누구나 그리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위의 목표가 도다. 중용은 도를 다음과 같이 일렀다. 하늘이 말씀한 것을 이론 바탈, 바탈대로 함을 이론 길, 길 닦음을 이론 가르침. 도에 관하여는 노자가 여러 가지로 깊은 설명을 하나 그것을 다 말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도는 변치 않는 바탈이다. 형상이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참이 아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이 변에 맞지 않는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고 그 변하는 밑에 있는 변치 않는 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다. 그 점에서는 중용이나 노자나 인도 사상이나 기독교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옛날 가르침의 목적은 주로 이 바탈을 찾는데, 참을 찾는 데 있었다. 대학을 서양 말로는 유니버시티라 하는데 그것은 라틴 말의 우니, 곧 하나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우주를 유니버스라 하는데 그것도 천지 만물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통일이 되어 산 하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래 보편이니 통일이니 하는 뜻이 있다. 대학을 유니버시티라 하는 것은 각 부분이 제각기 전문을 하나 그것이 모두 서로 유기적인 통일을 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곳이란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것도 대학이란 뜻과 서로 통하는 말이다. 동서양을 물을 것 없이 대학의 본뜻은 바탈을 찾는 데 있다. 오늘날 대학 교육이 그러냐 하면 아니다. 점점 갈라져 나가 서로 끄트머리로 나가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지금은 제 전문하는 부분 이외에 대하여는 서로 무식쟁이다. 부분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좋으나 전체로서의 종합, 하나됨은 잃었다. 지금 대학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를 조금도 갖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수한 부분적인 지식은 있건만 지혜는 없다. 이것은 본래 히랍의 학문이 그런데다가 문의의 부흥일에 발달하는 과학의 영향이 더해서 점점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서는 현상계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지 그 현상의 뒤에 무엇이 있나가 문제 아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늘어도 그것이 현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동양의 생각은 그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을 더 문제 삼았다. 그러므로 과학은 발달 못하고 철학, 종교가 그 문화의 주장이 됐다. 과학이 발달 못하고 현상의 세계를 경시한 죄로는 이른바 아시아적인 사회가 돼버려 서구 나라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불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인류의 역사를 끌고 나가던 그 서구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고, 지식을 넓히는 주의의 교육은 사람을 불행하게만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대학 교육은 그 학풍이 완전히 변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럼 학풍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것은 이 세대 자체가 전개시켜 나갈 것이요. 어느 개인이 플랜을 그려서 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역사적 존재인지라 학풍을 변하려 할 때에도 전혀 새 것을 갑자기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역시 전번 문예부흥 모양으로 지금까지 나가는 길이 아닌 다른 어떤 길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요새 동양 소리가 차차 높아가는 까닭이다. 이 동양 학풍의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 밖이 아니고 안을 찾는 것,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찾는 것, 듣고 보는 것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문제 삼는 일이다. 그것을 기질의 변화라 했다. 혹 깨달음이라, 해탈이라, 새로남이라 한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기질의 변화에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란 현상계에서 하는 말이지 참의 세계에서 바탈을 찾음이다. 복명이다. 돌아감이다. 회개다.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현실의 사람은 그 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것은 현상이 복잡해졌을 뿐이지 그것으로 외계의 지배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썩을 사람이지 생명이 아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장생불사하는 법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참 생명은 아니다. 참 정신을 찾지 못하는 한은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위에서 대학을 감옥이라 하고 감옥을 대학이라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많이 배우는 대신 소가를 잃고 죽게 되는데, 감옥에서는 현실의 세계를 온통 박탈당하고 남은 것은 오직 물질의 세력이 못 미치는 정말 하늘이 준 미천인 마음, 바탈 하나만 남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찾게 된다. 정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